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현 감독이 결국 경질됐다. 시즌 초반만 해도 3위를 유지하며 가을 야구를 기대하던 팀은 최근 믿기 어려운 부진에 빠졌고 구단은 더 이상의 반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의 붕괴와 선수단 사기 저하가 겹친 결과였다. 롯데의 몰락은 타격 부진에서 시작됐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득점. 그마저도 경기 막판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9회에 나온 노진혁의 솔로 홈런이었다. 39이닝 동안 1득점이라는 기록은 KBO 리그 역사상 하위권 팀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치다. 8월 9일 삼성전 2안타 0득점 0봉패. 8월 10일 삼성전 5안타 1득점 노진혁 9회 솔로 홈런. 8월 11일 삼성전 4안타 0득점 0봉패. 8월 12일 한화전 6안타 0득점. 8월 13일 한화전 4안타 0득점 0봉패. 평균 안타 4.2개, 평균 득점 0.2점. 이 수치는 3위 팀이 아니라 시즌 조기 포기 선언을 한 최하위 팀의 기록에 가깝다. 팬들은 이 정도면 점수를 내면 뉴스 속보감이라고 자조했다. 타선의 침묵은 특정 선수의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주전 타자 전원의 동반 침체였다. 윤동희 8월 타율 0.087. 부상 복귀 후 스윙 스피드 급격히 저하. 고승민 8월 타율 0.150. 변화구 반응 전무. 손호영 8월 타율 0.160. 결정적 순간마다 범타. 황성빈 8월 타율 0.210. 삼진율 급증. 사실상 대주자 전용 카드로 전락. 기회가 와도 점수를 못 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안타 1개의 기립박수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돌았다. 구단은 타선의 부진을 투수 교체로 돌파하려 했다. 7월 말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스를 방출하고 전 메이저리거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다. 벨라스케즈는 MLB 통산 38승, 최고 구속 160km에 육박한 강속구가 장점이었지만 KBO 데뷔전은 재앙 그 자체였다. 성적 3이닝 6피안타 2볼넷 5실점 1위 15.00. 투구 내용 직구 34개, 슬라이더 16개, 체인지업 12개, 커브 6개. 최고 구속 152km. 문제점 제구 난조, 결정구 부재, 포수와의 호흡 불안. 데이비스는 비록 탈삼진 능력은 떨어졌지만 22경기에서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로 5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하며 팀에 안정감을 줬다. 벨라스케즈 영입은 결과적으로 전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락이었다. 김태형 감독의 전술 운용은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부진이 장기화되자 그의 믿음의 야구는 팬들에게 고집으로 비쳤다. 부진한 타자를 계속 선발 기용하고 라인업 변화나 2군 콜업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팬들 반응은 냉정했다.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무한 기회는 무능입니다. 타격이 0점인데 라인업이 왜 그대로입니까? 감독님, 야구는 전술로 하는 겁니다. 버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3위를 유지하던 롯데는 연패와 무득점 경기를 반복하며 5위까지 밀려났다. 팬들의 분위기는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변했다. 3점도 못 낼 거면 야구를 왜 하나요? 이게 진짜 3위 팀 경기력인가요? 올해 가을 야구는 글렀네요. 관중석에는 침묵이 흐르고 득점 찬스에서도 환호보다 한숨이 먼저 터져 나왔다. 구단은 8월 1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팀 분위기, 남은 경기 수, 가을 야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태형 감독의 지휘력으로 반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단 공식 발표문, 김태현 감독과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팀의 남은 시즌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김 감독의 그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앞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롯데는 이군 감독 출신 박진수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 박 대행은 취임 직후 라인업 재편과 투타 운용 변화를 통해 즉각적인 반등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40경기에서 3위 탈환은 쉽지 않다. 4위, 5위 팀과의 승차가 좁혀지고 있고 타선 부진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팀 리빌딩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 롯데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라 팀 컬러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남은 경기에서 성적에 집착하기보다 차라리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야구 해설위원장. 이번 부진과 감독 경질은 단순한 한 시즌의 사건이 아니다. 팬들은 이날을 희망이 사라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빈스 벨라스케즈의 무너짐, 무득점 행진, 그리고 결국 감독 해임까지. 이 하루는 2025 시즌 롯데의 전환점이자 몰락의 상징이 되었다. 감독 경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롯데가 다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1. 타격 라인업 전면 재편 부진한 타자 과감히 제외. 2군 유망주 기용. 2. 외국인 선수 재평가 벨라스케즈의 자녀 시즌 활용 방안 검토. 3. 투타 밸런스 회복 불펜 과부하 해소 선발 로테이션 안정화. 4. 팀 분위기 회복 내부 소통 강화 선수단 결속 다지기. 김태현 감독의 경질은 결과이자 과정이다. 팬들이 외쳤던 변화가 아닌 결단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단이 시즌 반전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롯데는 여전히 가을 야구의 희망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력과 분위기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 부산 사직야구장의 가을 햇살이 비칠 때 롯데가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팬들의 한숨 속에 시즌을 마감할까? 2025년 롯데의 운명은 이제 감독 대행 체제와 선수들의 각오에 달려있다. 부산 사직야구장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 문화를 가진 구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응원단상에서는 함성이 터지고 9회 말 역전의 순간에는 관중석이 하나의 파도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최근 사직야구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난 8월 13일 한화전 2회까지는 여느 때처럼 부산 갈매기 합창이 울려 퍼졌지만 4회 무득점 찬스를 날린 순간부터 관중석은 점점 조용해졌다. 경기 후반 0대5로 뒤진 8회 말 2사 상황에서 관중석 절반 이상이 이미 빠져나갔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남아 기적을 외쳤을 팬들이 이제는 다 봤다는 듯 무표정하게 자리를 떴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화도 안 나요. 그냥 기대가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김태현 감독 경질이 표면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이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의사결정 체계 혼선이 장기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한 구단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 감독이 선수 기용에 있어 강한 자기 철학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철학이 상황과 데이터에 맞지 않아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벨라스케즈 영입도 감독의 강한 요청이 있었죠. 프런트와 현장의 의견이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감독의 뜻이 반영됐고 지금은 그 결정이 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2군과 1군 간 소통 부재였다.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타자들이 있었음에도 1군은 기존 부진한 타자들을 고수했다. 이는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낳았다. 빈스 벨라스케즈는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가능성을 인정받은 투수였다.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 화끈한 탈삼진 능력, 그리고 젊은 시절엔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부상과 기복 있는 제구로 점점 입지를 잃었고 결국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 롯데의 러브콜을 받았다. 롯데 팬들은
마지막 불씨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첫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너무나 명확했다. 변화구 각도 부족 타자들이 손쉽게 대응. 위기 상황에서 직구 의존 타구질 향상. 제구 불안 볼넷 허용 후 연속 장타. 그의 첫 경기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 사기와 팬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김태현 감독은 믿음의 야구를 강조했다. 선수의 슬럼프를 단기적인 문제로 보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주면 반등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KBO 리그의 현실은 냉정했다. 시즌이 짧고 매 경기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장기 실험은 곧바로 성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김 감독의 한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대응 속도 부족, 부진 상황에서 라인업 변화가 느림, 상황별 전술 부재, 번트 대타 대주자 등 즉각적 대응이 적음, 외국인 선수 활용 실패, 데이비스 벨라스케즈 교체 결정이 치명적. 사직야구장은 8월 들어 홈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10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경기 후반 역전승은 0번. 팬 서비스 행사가 있어도 예전만큼 반응이 뜨겁지 않다. 야구장에서 부상 갈매기 합창이 힘없이 흘러나오는 순간 현장의 기자들은 이 팀의 심장 소리가 약해졌다고 표현했다. 한 익명의 선수는 이렇게 털어놨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경기 전부터 오늘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하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위축되죠. 심리적인 부담은 실수로 이어졌다. 단순한 루틴 플레이에서 실책이 나오고 주루 플레이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다. 감독 교체는 단기적으로 충격 요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감독이 바뀌면 기존 선수 기용 원칙이 흔들리고 새로운 전술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롯데처럼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에게 이 시점의 감독 교체는 뭐 아니면 도의 승부수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부산의 심장에는 경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결국 올게 왔다. 감독 바뀌면 뭐하냐. 타자들이 안 치는데. 그래도 뭔가 변하긴 해야지. 벨라스케즈 보러 갔다가 시즌 포기 선언하고 왔다. 흥미로운 건 감독 경질을 반기는 목소리보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부산 야구 팬들에게 가을 야구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축제다. 2017년 이후 롯데가 가을 야구에 나설 때마다 광안리 해변의 포장마차는 늦은 밤까지 야구 얘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올해 가을, 그 풍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현 감독의 경질은 롯데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고 몰락의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박진수 감독 대행체제에서 팀이 살아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건 팬들이 더는 변명이나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남은 2달, 롯데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팀의 색깔을 되찾는 일일지, 미래를 위한 리빌딩일지는 이제 선수단과 새 지도부의 몫이다.